자, 여기는 평택 화양지구 7-2 블럭 하나포레나입니다. 자, 저는 평택 화양지구 7-2 블럭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모델하우스에 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미니어처가 보이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높이로 건축이 될 예정이고 세대수는 995세대, 총 10개 동 규모로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평형대는 전용 면적 74, 84, 99제곱미터 중소형 평형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내부를 살펴보면은 주차장이 지상이 아니라 모두 지하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안전하게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들과 비슷하게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다 구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층에 유니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올라가서 한번 유니트 관람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게 화양지구예요. 크기가 여의도 면적이라고 해요. 이 화양지구 내에서도 여기 거의 중심에 위치를 하는데 이 입지 장점이 뭐냐면 단지 바로 앞쪽에 초등학교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도시개발이 되면은 이 전체 지구 내에 학교들이 다 위치해 있는데 뭐 제일 가까운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초등학교, 그리고 다 곳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 지구 내에서도 통학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상업 시설들이 단지 바로 건너편에 위치를 해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공공청사, 지금 여기가 평택시청인데 안중 출장소가 위치할 거고 이쪽이 이제 병원, 그리고 이 위쪽으로 중앙공원이 위치를 해요. 이게 다 건축이 돼야지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단지 내, 단지 주변으로, 단지 지근거리로 해가지고 어지간한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다 이용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화양지구 기준으로 좀 전체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평택 서구예요. 평택 서구. 그래서 이 화양지구 우측으로는 안중 구도심이 위치해 있고 이 서편으로는 평택항을 기준으로 한 이 산업단지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양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면은 이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근로자분들이 이쪽을 주거지로 선택을 해서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평택 서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안중역입니다. 지금 이 안중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서해안 복선 전철이 연결이 돼서 위로는 화성 송산 그린시티, 아래로는 충남 홍성까지 이어지는데 이 서해안 복선 전철뿐만 아니라 KTX가 연계가 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여기 평택 서구 쪽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은 평택역을 나가던가 아니면은 안중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이 KTX 연계를 하게 되면은 서울까지 기존에는 1시간 반 이상 걸렸던 시간이 30분으로 많이 압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KTX가 교통 호재로서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기존에는 평택 동구, 고덕 신도시라든지 소사벌 위주로 개발이 많이 돼서 그쪽에 사시던 분들은 편하게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화양지구가 들어서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만큼 개발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양지구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이 서구에 사시는 분들도 더 편리하게 생활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84제곱미터 A타입 유니트 앞에 왔습니다. 여기는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포베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과 환기가 좋은 설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서 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여기가 84제곱미터 A타입 신발장입니다. 지금 한쪽은 신발장이 배치되어 있어서 한 가족이 좀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팬트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 치고는 그렇게 엄청 큰 공간은 아닌데 이건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쪽에 보면 다른 공간을 더 확보해서 썼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화장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여느 아파트랑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었던 게 이 지금 상부장 쪽에 콘센트가 2구였거든요, 보통은. 근데 지금 3구가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이거 스위치도 있어가지고 전력 차단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변기, 세면대, 욕조 이렇게 배치는 늘상 보셨다시피 똑같습니다. 특이점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어서 방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위쪽에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 요거는 유상 옵션이에요. 그리고 제 앞쪽에 있는 이 붙박이장, 요것도 일반 여닫이로 안 되어 있고 요거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네요. 참 독특한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판상형 구조는 확실히 이 방들 하나하나가 조금 더 면적을 크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이 작은 방 치고는 좀 널찍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첫 번째 작은 방,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전기 분전함 여기 설치되어 있네요.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따로 붙박이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옆에 방금 전에 봤던 방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있고 창문. 일반 다른 아파트랑 굳이 차이점을 좀 또 말씀드리면 이 창호가 바닥까지 내려와 있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발코니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창호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방은 여기까지 보시고 거실이랑 주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확실히 이 거실의 좀 용도를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이 뒤쪽에 팬트리장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히든 키친 홈바라고 해서 이렇게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여기가 팬트리 공간입니다. 한 평 정도? 한 평에서 한 평 좀 넘는 공간이 이렇게 시스템 선반이 설치돼서 팬트리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공간 때문에 더 깔끔하게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공간 없으면 좀 한 가족이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실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거실 한번 봐보겠습니다. 확실히 판상형 구조라 그런가 굉장히 넓어 보여요. 여기서 보는 이 주방도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넓기도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우물형 천장도 이게 좀 좁은 네모가 아니라 넓게 좀 뚫려 있어 가지고 확실히 개방감이 높네요. 이거 84 치고는 이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폭이 넓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이 팬트리 공간 앞쪽이 원래는 여기가 알파룸 공간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벽을 허물면 보셨다시피 방금 이 안쪽에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주방 봐볼게요. 주방 디귿자 동선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크게 움직일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다 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아파트랑 또 차이가 있는 게 여닫이로 수납 공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옵션 미선택 시 여닫이 도어 상부장이 이면으로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게 계속 밀면 소음이 안 나요. 그리고 이 상판도 세라믹으로 되어 있네요. 확실히 요새 아파트들이 이 상판에 주방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게 느껴져요. 수납 공간들, 여기 아래 수납, 여기 수전 페달이 있네요. 물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빌트인 식기세척기 유상 옵션 선택 시 여기에 식기세척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옵션 선택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 앞쪽에 여기 오븐 설치되어 있고, 또 후드랑 인덕션 이런 것들 다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요건 상담 받을 때 한번 확인을 꼭 해보세요. 요거 냉장고, 요것도 유상 옵션입니다. 오브제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아까 저기 우리 거실 쪽에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저희 위에 여기도 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총 에어컨이 작은 방 2개, 안방, 거실, 주방까지 해서 총 5개가 설치가 되나 봅니다. 여기 다용도실 84 옆쪽에 여기는 세탁기랑 건조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브제 설치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옆쪽으로 여기 통풍 될 수 있도록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수전. 마지막 남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역시 안방합니다. 아늑해야죠. 안방 공간은 좀 넓게 빠져 있고요. 위쪽에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제 뒤로 여기 발코니 하고 피난구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오면 역시 여기 드레스룸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가볼게요. 이쪽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 그리고 이 제 뒤쪽으로 여기 화장실이 위치해 있네요. 화장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통은 이 거울 2개 정도 크기로 딱 설치가 되는데, 여기는 좀 더 와이드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한번 드레스룸 보실까요? 드레스룸 안에 실외기실이 있네요. 여기는 드레스룸 딱 부부가 옷 수납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크기. 생각보다 엄청 막 크고 그러진 않네요. 이 실외기실 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더 크게 있었으면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보실 안방 전용 화장실인데, 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샤워 부스가 배치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여기 세면대, 마찬가지로 세면대도 약간 호텔식으로 되어 있어요. 넓게 상판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비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포함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부장에 콘센트하고 이 수납 공간들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지금 84제곱미터 A타입 유니트 확인을 해봤어요. 다음으로 99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A타입 유니트 앞에 왔습니다. 제가 잠깐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거랑은 정말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요새는 신발장 재질이 좀 이렇게 맨들맨들하지 않고 이런 꺼끌한 것들을 좀 많이 쓰네요. 지금 보면 한쪽은 거울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일반 신발장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팬트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팬트리가 있고요. 지금 여기 팬트리가 99 치고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다른 면적이 또 크게 활용이 됐겠죠.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일반적인 신발장들 배치되어 있습니다. 99면은 대략 한 40평 가까이 나오는데 충분히 한 가족이 넓게 수납 공간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가서 안에 내부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현관 입구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양문 슬라이딩 도어는 또 처음 보네요, 피디님.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현관에 중문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그러네. 역시 99라서 그런가 이 화장실 앞에 이렇게 세면대 있는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또 신기하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화장실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앞에서 일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화장실도 넓게 뺄 수 있고. 맞습니다.
되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면대가 밖에 있어가지고 이 안에는 욕조랑 그리고 변기밖에 안 되어 있네요. 이 위쪽에는 상부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상부장에 콘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 변기 옆쪽으로 콘센트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세면대 밖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는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앞에 방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작은 방. 역시 방은 다 비슷하네요. 확실히. 지금 제 앞쪽에 있는 이 붙박이장, 여기도 또 독특하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전시용품입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작은 방이었고 두 번째 작은 방 한번 확인해 볼게요. PD님 혹시 지금 이 바닥 타일 혹시 문양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오늘 처음 봤습니다. 지금 저도 이게 처음에 헤링본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또 미세하게 다르네요. 이거는 쉐브론 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저도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어서 두 번째 방 한번 봐볼게요. 지금 여기 또 방을 서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에 방이랑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자리 있고요. 그리고 하나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다른 영상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기본적으로 다 옵션이 유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 아래 이 발코니를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더 크게 방을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아래쪽에 통신단자 다른 점은 없을 것 같고 이어서 주방 거실 봐볼게요. PD님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미는 건 줄 알았는데 여는 거네. 여기 복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수납 공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그냥 밀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넣었다가 이쪽 머신 쪽 가릴 때 쓰는 용도. 당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니까 자동으로 닫혀요. 신기합니다.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수납장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쪽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DP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기본 수납 공간으로 지금 이렇게 개폐 형식의 문을 설치를 해서 일반 수납장으로도 쓸 수가 있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에도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들 히든 키친 홈바라고 써 있습니다. 옵션 미선택 시 일반 선반 수납장으로 변경됩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방 거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남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지금 여기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확실히 인테리어를 정말 예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우선 가전 제품들부터 해서 이런 타일들, 그리고 지금 이런 아트월 같은 것까지, 그리고 위에 천장이 또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고층에서 살면 살맛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실 앞쪽에 당연히 주방이 있겠죠? 한번 주방도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냉장고가 오브제가 있네요. 냉장고, 냉동실, 그리고 이 위쪽에 수납 공간. 천장고가 막 3m 이러지 않아서 저도 충분히 열 수 있는 높이입니다. 여기 신기하네요. 피디님 여기 보세요, 위에. 여기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보통은 저쪽 창가 쪽에 위치해 있는데 주방에서 시원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쪽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디귿자 동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확실히 요새 상판들이 정말 잘 나오네요.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다 옵션 사항들인데 위에 후드나 여기 인덕션, 그리고 싱크볼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여기 식기세척기 그리고 오븐 이런 것들은 유상 옵션이에요. 벽 타일을 이런 기본 벽 타일이나 아니면은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다 옵션 사항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발코니가 다 확장이 되어 있어서 매우 넓게 공간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충분히 많고요. 예, 자동으로 닫히죠. 근데 여기 이런 게 써 있어요. 보면 옵션 미선택 시 여닫이 도어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플랩장이 아니고 방금 PD님이 말씀하신 여닫이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런 형태로 된 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정말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지금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야, 여기도 다 LG사가 되어 있네요. 오브제. 똑같이 세탁기하고 건조기 들어가고 이 옆에 수전이 설치돼서 별도로 이거를 쓸 수가 있네요. 제가 늘 이 다용도실에 있는 수전을 눌러보는 이유가 한 번쯤 PD님한테 물이 나가지 않을까 해서 근데 안 나가네요 아직까지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인데 수동 스위치로 되어 있다. 이건 어떻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남은 안방. 요거 때문에 제가 놀랬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지금 안방이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침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원래는 알파룸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방이 이제 안방으로 쓸 수 있는데 안방만 놓고 봤을 때는 공간이 작은데 이제 보시면 이 앞쪽에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쪽에 여기 라인 보이시죠? 이게 원래는 가변형 벽체가 세워져 있어서 지금 이 앞쪽으로 복도 형식으로 돼서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가벽을 터서 넓은 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에어컨이 또 문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이 침대 쪽으로 바로 에어컨 바람을 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바로 옆쪽에 있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죠. 이 공간 여기 보시면 욕실 용품 수납장이라고 써져 있죠. 무슨 호텔처럼 되어 있네요. 이런 수납 공간들 있고 여기 앞쪽에 화장실은 제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하고 우선 드레스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미닫이로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굉장히 깊게 드레스룸이 놔져 있고 또 여기도 꾸미기 나름이겠지만은 지금 제 앞쪽으로 거울이 되게 와이드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 수납장이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더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넓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이 안에 수납 공간 여기서 준비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화장실 한번 보러 갈게요. 자, 마지막 화장실인데 여기 세면대 상판이 굉장히 길고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변기 비데는 분양가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여기 샤워 부스 그리고 세면대. 욕조는 아까 공용 화장실에 있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유니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 조건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평택은 2022년 9월에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되었죠. 기존보다 원활하게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포레나는 1차 계약금 정액제로 계약이 가능하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 화양지구 하나포레나 현장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위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촌스러워가지고 제가 이런 걸 잘 못 다루고. 홀딩도 이런 건가 본데. 네, 맞아요. 왜 자꾸 들어가냐 쟤? 아, 그냥 밀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넣었다가 당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니까 자동으로 닫혀요.